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의 심기를 가장 건드리고 있는 사람은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밑에서 1년 5개월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미국 안보 문제를 다룬 사람입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지켜본 사람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와 나쁜 관계를 맺고 결국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2019년 9월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존 볼턴 해고 사실을 알릴 정도였습니다. 볼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볼턴이 쓴 책에는 트럼프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만 책의 내용엔 사실관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패하는 이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에 다시 미국 대선에 나서는데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참으로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불안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볼턴에 따르면 2018년 6월 12일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서 조바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서 멋지게 사진 찍고 기자회견하고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하고 떠나는 이런 장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런 트럼프를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게 볼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에 의해 낚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각 언론들은 만남의 이벤트에 비해서 공동성명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부실하다. 도대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회담을 본인이 보여주는 이벤트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성명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볼턴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맹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의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멋지게 떠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 스텝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거리가 멀게 된 거죠.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진전돼야 되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김정은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보여줄 기회를 마련해 준 셈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 6.12 회담을 앞두고 하루 전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이 어떤 것입니까?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는 것인데, 드디어 평화가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벌써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다. 저는 사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성실신고하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은 옛날부터 종전선언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 하루 전에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진정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종전선언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은 책에 이렇게 씁니다. 이 모든 외교적 혼란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북한의 핵 폐기라는 미국의 어떤 전략을 관철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 더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무드, 평화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국회,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고 짚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따지고 언론이 취재를 해서 도대체 국민 앞에 무슨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소상히 밝히는 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8년 6월 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서 김정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빨리 만나고 싶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을 만나는 이벤트에 치중을 했지 북한 핵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한 다음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하여금 백악관 뜰에서 그 소식을 세계에 직접 전하라고 해서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수용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에게 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게 좋다, 만나서는 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 저는 이 대목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그게 뭡니까? 이미 김정은과 트럼프 공동성명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 대한민국에 전개되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 다 철수하는 걸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까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가 모두 폐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트럼프에게 전달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 저는 당시 비핵화 개념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비핵화 개념부터 일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주목을 하면서 비핵화 개념이 다르지 않다면 그 비핵화 개념이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라고 했고, 북한이 그런 비핵화 개념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 개념 일치시키지 않은 채 덥석 평화 이벤트만 하다 보니 간극은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2018년 6.12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김정은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한 폼페이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핵 해결 가능성은 제로다. 벌써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마이크 폼페이오는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트럼프는 오로지 본인이 김정은에게 보낸 선물, 엘튼 존의 로켓맨, 이 CD가 김정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만 확인하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볼턴의 주장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다음에 또 재선이 된다면 김정은과 즉흥적으로 협상을 해서 본인 멋대로 한반도의 이 평화의 근본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본인 멋대로 김정은에게 유리한 합의를 해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은 트럼프와 단독으로 만나길 좋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즉흥적인 결정을 하고 어떤 역사적 맥락은 잘 모르고 상대 국가의 소위 꿍꿍이를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트럼프와 1대1 상대하는 걸 좋아했다는 게 존 볼턴의 지적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많은 지적을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존 볼턴의 이런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초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우리 한반도에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에 가서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에 근거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곳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핵 폐기 카드 딱 하나 영변 핵시설 폐기 내놓은 겁니다. 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한국의 많은 언론들 이제 고철덩어리가 된 거다 이러면서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는 북한 핵 전체를 폐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서 고작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8년 6.12 회담 성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뜻을 미국에 어떻게 전했는지, 제대로 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종전선언 검토하라고 했다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9.19 공동성명에 적혀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 핵 폐기가 고작 영변 핵시설 폐기인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세금 수없이 투입이 됐습니다. 북한이 폭파해버린 남북연락사무소에 들어간 대한민국 세금, 기존의 연락사무소 건물 건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돈 폭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요구를 할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국회에서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꼭 해야 하는데 민주당 반발로 하기 어렵다면 야당 의원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취재를 해서 밝힐 건 밝혀내야 합니다. 2019년 2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납니다. 김정은이 66시간을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갑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하노이 도착할 때까지 미국의 노동신문은 일면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마치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그 일은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 요거 카드 하나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속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들어가 있듯이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듯이 김정은은 그거 카드 하나 내놓으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국 정부도 김정은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로 미국 쪽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폐기 카드 하나 들고 달랑 갔는데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요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평양 주변의 강선의 핵시설 이것도 없애야 된다. 소위 말해서 패키지로 북한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빅딜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이야기했던 거, 김정은이 생각했던 거는 영변 핵폐기 정도 없애고 핵폐기 정도 하고 대북제재 해제 얻는 스몰 딜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리에 일어나니 김정은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 노동신문에는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이 결렬됐다는 게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나러 간다면서 대서특필했는데 그리고
만나기 전날까지 다 사진이랑 나왔는데 갑자기 김정은과 트럼프 만남은 실종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쯤 뒤에야 소문이 이미 다 나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결렬되는데 그게 일본 탓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결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진행 중에 곧 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거다. 회담에서 아주 좋은 큰 내용이 나올 거다. 이런 식의 기대감에 부푼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회담이 결렬되니까 문재인 정부 역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회담이 결렬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을 한 것 같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생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일, 이제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역시 설명하지 않는다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발해서 이 남북관계 파탄, 북미관계 파탄의 전모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존 볼턴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너무 무식하다. 국제정세에 어둡다. 중국의 시진핑이 신장 위구르에 강제 수용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신장 위구르에 이슬람적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트럼프는 계속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핵 보유국인 사실조차 모르고 영국 총리한테 영국도 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왜 혈맹인지, 왜 주한미군이 필요한지를 수없이 설명했는데도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1만 1,000km나 떨어진 곳인데 왜 거기를 제재해야 하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정말 한반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먹구름이 끼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뭇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외교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원 외교위원장도 했고 상원에서 6선 36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미국의 부통령을 지내면서 외교 분야에 많은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 바이든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굉장히 빡빡한 답답한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북한 핵을 제대로 폐기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땐 철저히 압박을 하고 북한이 태도의 변화를 하도록 해서 그때 대화와 협상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길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덥석덥석 북한의 의도도 모르고 북한이 던지는 걸 물어서야 무슨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트럼프와 조 바이든 앞으로 5개월이 채 안 남은 경쟁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그들의 경쟁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진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 미국 대선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 더 요원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한테 설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안 되면 야당이 국회에서, 언론은 취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둘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